성능 향상을 위한 엘라스틱 캐시를 발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샌드버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채팅 메시징 서비스를 SDK와 API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발자들이 손쉽게 채팅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서비스인데요. 작년에 610억 투자를 받고 이번 연도에 600억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점점 더 안정적이고 빠른 채팅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채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샌드보드에서 어떻게 레디스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와 하이 어베일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고분부투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M5, M5를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레디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레디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사용 목적은 RDS 부하를 줄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레이턴시를 줄이기, 그 다음에 레인 이민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비용이 많이 없어서 이슈트에 레디스를 직접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였어요. 이제 뭐 이슈트 띄우고 레디스 설치하고 뭐 사용하면 되겠지 손쉽게 생각하고 하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 아키텍처가 리드 캐시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캐시에서 한번 데이터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바로 리턴하고 없으면 RDS에서 가서 데이터를 읽은 뒤에 캐시에다 넣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많이 변하는 데이터라면은 오히려 성능 향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면은 캐시에 있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RDS를 가지 않기 때문에 RDS CPU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레디스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가 매우 어려운데요. 레디스가 장애가 났을 때 효과입니다. 이제 RDS CPU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레이턴시도 증가하고 레인 리밋도 안 되니까 잠을 많이 못 자게 되죠. 이게 EC2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 나서서 EC2 다시 띄워야 되고 레디스 왜 문제 났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되었고 저희들의 잠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디스가 터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문제였습니다. 이제 EC2가 시스템 페일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었고, 두 번째로는 아웃 오브 메모리였는데요. 이 레디스는 스냅샷을 뜨기 위해 전체 메모리 50%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면서 레디스가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봤던 건 아웃 오브 메모리였고, 이 때문에 엘라스틱 캐시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레디스도 지원하고 성능도 좋고 일단 가장 좋은 건 풀리 매니저였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제 잠을 더 잘 수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RDS 부하도 줄이고 레이턴시도 줄이고 레인링도 가능하고 두 가지 더 좋은 걸 얻게 됐는데 높은 가용성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를 통한 모니터링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희가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엘라스틱 캐시로 EC2 레디스를 교차하였고 마지막 그 중간 단계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서비스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캐시할 건 많아지는데 캐시를 계속 하니까 엘라스틱 캐시가 죽어가고 엘라스틱 캐시가 죽어가니까 저도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됐었고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케일업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스케일아웃을 하려고 했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리드 리플리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두 번째 레디스 클러스터 모드를 사용하기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많이 하는 워크로드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백단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지금 메인 스트림인 레디스파이가 클러스터 모드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모드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모험이 든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샤딩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샤딩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제 레디스 노드 개수를 미리 지정한 뒤에 해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캐시를 하고 싶은 데이터의 고유 번호를 지정하고 저희는 대부분 PK를 사용했고요. 캐시를 하기 전에 고유 번호와 조합하여서 테이블마다 PK를 넣을 수 있으니까 유니크 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을 사용해 해시 값을 가져오고 해당 해시 값에 매핑된 레디스 노드에서 정보를 넣고 빼고 하는 형식으로 매뉴얼 샤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편하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렇게 매뉴얼 샤딩을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노드 문제였습니다. 특정 노드에게 부하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용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리더 노드가 죽었을 때 복구 시간이 느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슈퍼 노드 이슈가 발생되는 이유는 공통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엘라스티캐시 노드에 부하가 몰리는 현상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자주 사용되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메모리에 짧은 기간 동안 로컬리 캐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제 캐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고 이제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메모리에 로컬리 다시 캐시를 하는 걸로 슈퍼노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캐시를 하였고요. 저희는 3초간 이제 로컬리 캐시를 했는데도 이제 슈퍼노드 현상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용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마스터 노드가 죽었을 때는 AWS에서 마스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죽었을 때 리드 리플리카로 페일오버가 되고 저희는 한 엔드포인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알아서 AWS가 자체적으로 라우팅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애 시간이 이제 AWS가 페일오버 하는 시간 동안 장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리드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지원해주지 않고 인스턴스 엔드포인트만 제공해주기 때문에 리더 노드가 죽었을 때는 저희 그 리더 노드가 실제로 복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애가 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 레디스 노드가 실제로 헬스한지 아닌지 판단하여서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레디스 노드의 헬스를 액티브하게 체크해주는 기능이 없었고 저희들의 대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혹은 대안을 찾는 거였는데 자체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고 버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대안을 찾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안을 찾던 도중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HA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HA 프록시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테인이 잘 되었고 액티브하게 헬스 체킹을 해서 노드의 헬스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세 번째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HA 프록시 컨피규레이션인데요.
실제로 리드 리플리카에 한해서 1초간 헬스 체크를 한 뒤 헬스 체크를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만약에 헬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HF 프록시한테 물어봤을 때 넌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마스터 엔트리, 프라이머리 엔트리 포인트를 보면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리드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F 프록시를 거치고 그 다음에 HF 프록시에서 실제로 테스트하면은 라우팅을 해주고 안 하면은 바로 리턴을 해주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HA 프록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엔지니어 중 한 분이 블로그에 굉장히 잘 적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리더 리플리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HA 프록시를 거쳐서 리드 리플리카에 가게 되고, 만약에 리드 리플리카가 헬스하지 않은 경우에는 HA 프록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라우팅을 안 하고 넌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드 캐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캐시에 없으면 바로 RDS로 콜백을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레디스가 안 되더라도 그 레이턴시는 잠깐 증가하고 RDS CPU가 잠깐 동안은 증가하겠지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F 프록시를 어떻게 쓸까가 고민이었는데요.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HA 프록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드카 패턴으로 로컬리하게 HA 프록시 프로세스를 끼워서 거리를 바라보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결국에 사이드카 패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하기가 편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은 EC2, VPC 등 따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그 클러스터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따로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버든이 너무 심할 것 같다는 예상하에 이제 사이드카 패턴을 선택했고요. 또 만약에 HA 프록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카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드카 패턴을 사용했을 때 HF 프록시가 먹는 CPU는 정말로 낮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HF 프록시가 죽는 경우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R5, M5에 관련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AWS가 발표한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이죠. 이제 발표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으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로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로드 테스터로 실제로 로드를 부하를 많이 줬을 때 성능이 좋아서 실제로 프로덕션까지도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CPU가 반토막 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단순히 R5 인스턴스 타입만 바꿨는데도 CPU를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에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실 예정이시거나 혹은 사용하고 계신데 CPU를 너무 많이 먹어서 스케일 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실 예정이시라면은 R5, M5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샌드보드에서 지금 구인 구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용량 트래픽이나 혹은 채팅 메시지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